영상 시작에 앞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 뭐 꿀팁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달아놨겠죠? 그렇지만 깨말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안 보셔도 됩니다. 조용히 뒤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니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거의 한 7년 가까이 했는데 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심지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전공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계속 사회생활도 무용으로 이제 플레이어로 계속 있다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해서 30년간 무용계에 발을 담그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다이어트를 제가 막 장려하고 싶지 않았고요. 이렇게 막 살을 빼야 된다, 마른 게 예쁜 거다 막 이러는 게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다이어트를 정말 싫어해요. 극혐해요. 학창시절에 너무 데여가지고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 근데 그거 누가 몰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오늘 찍게 된 이유는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몸이 달라졌다, 예뻐졌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인 저의 몸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몸무게랑 비교를 했을 때 한 1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1kg 정도가 빠져 있어요. 이 1kg 차이가 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변했나? 그래서 이번 영상은 무리한 다이어트 말고 몸이랑 정신을 좀 덜 괴롭히면서 조금 건강하게 내가 현실적으로 몸을 좀 관리하는 이야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바로 가시죠! 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이제 무용계에 30년을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용계에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날씬하다, 말랐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용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좀 떡대가 있고 통통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정말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제 무용실에 딱 올라가잖아요. 게시판이 딱 있어요. 이 무용실 입구에 그 계단을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이 입구가 문이 보이면서 그 위에 게시판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름이랑 몸무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 몇 킬로, 누구 몇 킬로 막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돼 있는데 이 몇 킬로에 저번 주 몸무게보다 1kg, 2kg, 뭐 3kg 찐 애들은 뭐 빨간 동그라미 별표, 별표 3개 막 이러면서 막 그 몸무게랑 이름을 보면서 이제 무용실에 입장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 몸무게에 대한 엄청난 강박이 있는데 몸무게가 안 떨어지잖아요. 뼈대가 있고 몸 자체가 좀 그들 사이에서 투박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무게가 아무리 빼도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원푸드도 요즘에야 뭐 황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고기도 먹고 막 이렇지만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 무슨 뻥튀기 다이어트. 뻥튀기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그 뻥튀기만 먹는 거야. 그런데도 그것만 먹으면 살이 빠져요. 왜냐면 그게 절대적인 양보다 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먹어도 사실 빠질 수밖에 없는데, 원푸드 다이어트, 뭐 초콜릿만 먹는다든지 샐러드만 먹는다든지 원푸드 다이어트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무작정 굶기. 오죽하면은 그렇게 저희 막 12시간씩 춤을 추고 막 이랬는데 거의 한 일주일을 물만 마시면서 생짜로 굶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도 한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막 움직이는 거지. 몸 다 망가지죠. 그리고 저희 때 가장 또 유행했던 게 덴마크 다이어트, 그리고 효과가 가장 컸던 거는 잠자기 다이어트, 수면 다이어트라고 주말에 좀 휴식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연습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외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자면서 쓰는 에너지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수면 다이어트, 약도 많이 먹어봤고 살 빼는 주사도 많이 맞아봤고, 와 진짜 이 허벅다리 막 이런데 뒷벅지에다가 주사 엄청 때려 넣고 막 그 상태에서 막 경락 받고 진짜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
약간 결국에는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괴롭히는 느낌이에요. 내 몸도 괴롭히고 내 정신도 괴롭히고 약간 사람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그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도 엄청 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이제 무용하는 사람들은 약간 모델계도 그렇잖아요. 좀 뭔가 그들만의 정형화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극한으로 마른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야지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정말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날씬하다, 말랐다 이런 소리를, 저는 그거를 되게 마음 한켠에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였어요. 약간의 의심이 있었거든요. 헉, 나한테 말랐다고? 나는 날씬한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이어트가 그런 데서 정말 꼴도 보기 싫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들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참잖아요. 참으면 결국에 터지거든요. 실기시험이나 공연이 있어. 그것 때문에 몸무게 재는 날이 있어. 막 참아. 굶고 막 다이어트 하다가 2, 3주, 막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살짝 느슨해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터지면서 보복성으로 먹는 거예요. 그때는 이 먹을 것만 보면은 뭘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죠. 또 한창 성장기였으니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제가 그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고 이 집착이 없어지고 먹었을 때 별로 맛이 없는데 하는 것들도 그때는 진짜 돌을 씹어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보복성 섭취가 좀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요가 오면서 이제 다시 죄책감 오면 또 굶고, 그러면서 계속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오래 못 가는 다이어트 방식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다이어트들을 저는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이 빠졌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딱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예요. 대학교 딱 처음 입학하면 대학교 1학년 딱 되잖아요. 그때 망아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대학이었잖아요. 팡 풀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미친 듯이 먹고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런 생활을 하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때 그 통제가 줄어들고 나니까 살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 해도 안 됐던 다이어트가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오히려 쫙 빠지더라고요. 통제가 줄어들면서 이제 몸이 좀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내가 스스로 안정이 되면서 약간 몸이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최고 몸무게였던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딱 이 유튜브 시작했을 때. 19년도인가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한 20년도에서 한 2년 정도? 그때가 저의 인생에서 최고 몸무게였었는데, 제가 그때 건강 문제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호르몬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호르몬이 문제가 되면서 그 약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살이 찌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상태의 문제일 때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때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균 한 48kg를 위로 1kg, 아래로 1kg 뭐 요 정도였는데, 그때 최고 몸무게였던 시기가 50kg. 51kg까지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안 쟀었어요. 일부러 제가 이 옷을 오늘 입고 나왔거든요. 최고 몸무게였을 때가 딱 제가 그 샤넬 19백 사러 가고 막 이럴 때였더라고요. 같은 옷인데 그때가 한 50kg, 지금이 47kg. 뭔가 라인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 뭔가 통통해. 아무튼 그랬었다. 지방도 지방인데 첫 번째로 부종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 교복 치마 입고 지나가면 우리 무용과 선생님이 불렀어요. 얘, 너 다리가 왜 그러니? 이러면서. 왜 다리가 그렇게 두껍냐고. 그 정도로 되게 두꺼운데, 그게 지금이랑 제가 봤을 때는 두께 차이가 아니라 약간 부종의 차이다. 그러니까 두께는 지금도 좀 있는데 이 부종이 좀 크다. 그리고 지방, 체지방. 그 1kg 차이가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아마 체지방이 훨씬 더 없거든요. 운동을 좀 했으니까 근육이 또 올라왔고, 그리고 자세가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컨디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몸무게는 비록 1kg지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꽤나 큰 차이가 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정말로 조금 쉽게 장기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게 가장 큰 팁입니다, 여러분. 뭔 소리야? 뻔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커요. 저는 진짜로 얘기했잖아요. 대학을 가자마자 살이 쭉 빠졌다고.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도 살인데 사람이 붓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 생긴다 그러잖아요. 몸에 만성염증. 근데 그게 진짜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해서 땀을 빼고 아무리 안 먹고 해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독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이 진짜로 지방이 쌓여요. 근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시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빠지는 살은 못생기게 빠져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지. 우리는 건강하게 예쁘려고 살을 빼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근데 안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 해소해야죠. 어떻게? 약간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 필사라든가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요가, 운동 뭐 이런 거든 취미를 찾든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막 이런 것 말고 그냥 진짜로 내가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라. 이게 편안해야지 뭐든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잠, 수면.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안 좋은 방법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게 수면 다이어트. 우리 몸이 자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이 들면 자연적으로 얘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게 최고다. 그렇다고 수면 다이어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조금 순환시키고 적절한 시스템으로 돌리려면 잠을 무조건 자야 된다. 스트레스랑 잠, 이게 진짜 최고. 자, 세 번째가 그거예요. 집착 줄이기. 뭐에 대한 집착이냐면 첫 번째가 일단 몸무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먹을 거에 대한 집착. 조금 먹어라가 아니에요. 집착을 없애야 돼. 몸무게에도 집착을 없애셔야 돼요. 눈바디가 정말 내 몸의 장점을 찾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로잠 콩쿠르에 나온 이 발레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보면 얘네 다 말랐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근육 커 보여도 몸에 비해 근육이 커 보이는 거지 그냥 진짜 다 말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얘는 발레에 맞지 않는 몸을 가졌대. 그럼 걔는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공감을 했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워너비 하면서 아이돌들 몸 보고 내가 좋아하는 몸을 보고 그렇게 되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장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을 10kg를 빼든 20kg를 빼든 결국에 내 체형은 변하지 않아. 넓은 어깨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좁은 골반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체형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울 보고 내가 가진 장점을 찾아야지. 그걸 좀 더 부각시키고 보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래요. 저는 팔이 저는 엄청 얇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내 팔 라인이 예뻐. 나는 엉덩이가 큰 게 좀 괜찮기는 한데 조금 힙업이 되면 좋겠는데? 난 내 엉덩이가 큰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이 장점을 보고 그걸 좀 부각시키려는, 보완시키려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보고 내 몸의 장점은 요것이다. 나는 요거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어. 요거를 보완하고 싶어. 하면은 뭔가 동기부여가 되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무게 다 필요 없어요. 내 뼈가 얼마나 얇고 근육량 이거에 따라서 몸무게는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살을 빼도 일정 선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고무줄 몸무게야 하시는 분들 솔직히 먹는 거, 그 식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먹으니까 그 항상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왜 그러냐? 결국에는 먹을 거에 대한 집착. 이거는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엄청 컸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을 없애야 돼요.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를 참지 말고 차라리 조절을 하는 거예요. 라면 먹고 싶으면 드세요. 짜파게티, 술 먹어도 되는데 뭐 다른 사람처럼 뭐 양을 절반 먹어라 이런 얘기도 안 해. 시간? 요런 것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몇 시 이후에 먹지 않기 이게 아니라 공복 시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아니면 먹기 전에 반뚝 떠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2숟갈만 덜어 놓자. 여기서 2숟갈만 덜 먹어야지 하고 놓고
먹는 거 최대한 음미하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막 짜파게티 지금 2개 먹었어? 그러면 잠 푹 자고 한 3, 4시간 좀 더 공복 시간 유지했다가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양을 아주 조금만 덜어 놓거나 그 공복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이나 시간을 조절을 해야지 이 먹을 거를 절반만 먹어야 돼.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살찌니까 참아야지. 이러는 순간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저 진짜 뭘 줘도 맛있게 먹었었어요. 모든 게 다 맛있고 누가 먹는 것만 봐도 먹고 싶어서 미치겠을 정도로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통제가 풀리는 순간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다. 언제든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집착 자체를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참지 말고 그냥 집착 자체를 없애자. 4번째 팁, 부종 관리. 이거는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살이 쪄있던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좀 부종이 컸다. 좀 부종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몸의 라인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큰 게 저는 스트레칭이랑 마사지. 우리 계속 앉아있고 뭔가 몸이 계속 앞으로만 향한단 말이에요. 뒤로 안 향하고. 내가 분명히 뻐근한 곳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스트레칭 해주고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 마사지도 그냥 돈 내고 그냥 가서 받으면 편하지만 집에서 할 일 없으면 요가 매트 항상 깔려 있거든요. 심심할 때 핸드폰 볼 때 요가 매트 누워가지고 폼롤러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거든요. 등에다가 이렇게 낑겨놓고 뭔가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으면 나 허리 아프니까 그냥 계속 앉아있다가도 벌러덩 누워가지고 폼롤러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몸이 뻐근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괄사로 풀어주면 물론 좋고 그냥 폼롤러를 약간 생활화한다? 그러다 보면은 부종이 좀 많이 빠져요. 그리고 정말 뭐 반신욕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땀을 정말 많이 흘려야 되고 근데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저한테는 수영이 좀 순환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붓기가 약간 밑으로 가는 스타일이어서 발목부터 이제 종아리가 땡땡 붓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털어주잖아요, 다리를. 그래서 그런가 물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차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그게 이제 붓기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수영이 좀 맞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부종 관리는 정말 크다. 부종 관리가 제일 크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거는 진짜 욕하실 것 같은데 재밌는 운동 찾기. 운동하라 그러면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되게 의무적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라테스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3보 이상 택시였어요. 심지어 저는 3보 이상 걸어야 된다? 야 택시 타. 친구들한테 맨날 택시 타자 막 이러던 사람인데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고 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하라는 게 억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 할 만한 그냥 정말 재밌는 운동을 찾으세요. 운동이 많이 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벌로 하지 않기. 요즘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재밌을 것 같은 흥미가 가는 운동을 찾아서 재미로 게임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영이랑 러닝, 웨이트 이렇게 3가지 요즘에 꾸준히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이라도 좋아요. 그냥 뭐 캐치볼? 뭐 이런 거라도 좋아요. 그냥 내가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밌는 거 찾기. 그러고 목표 좀 만들기. 수영이 한번 배워보고 싶어. 근데 난 물을 무서워해. 그러면 그래 나는 물공포증을 극복하겠다. 작은 목표. 이것만 극복하고 난 다른 운동 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그거 목표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쁜 운동복. 나는 테니스 할 줄은 모르는데 저 테니스복이 너무 예뻐서 저걸 입고 싶어. 그걸 입기 위해서 테니스를 배우는 거죠. 그걸 입고 가. 그리고 뭐 성취감을 느낀다거나 아무튼 나만의 그런 목표를 좀 만들어서 재밌는 운동을 찾아서 하자. 그래서 운동이 약간 내 놀이, 루틴이 되게끔 해야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전혀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고 루틴으로 만들어야지 쉬워요. 막 운동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제 너무 이만큼을 먹었더니 좀 더부룩하네. 2시간만 조금 비우고 2시간만 더 기다렸다 먹자. 그냥 루틴처럼. 운동도 이거 너무 재밌는데? 나 이제 화요일 저녁이네? 화요일 저녁이니까 나 테니스 치러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루틴으로 만들어야 쉽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를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덜 집착하면서 몸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건강하게 괴롭히지 않기,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는 삶, 그래야지 정말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델 같은 깨말라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역에 나가셨잖아요?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쁘고 건강한 몸 만들기.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하입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